안녕하세요, 소슈만침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시노미야 키코로 이 제품 조립해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 2024년 6월 29일 토요일이고 발매 정가는 54,400원입니다. 역시 애니메이션 괴수 8호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개인적으로 박스 아트 이미지는 이 원작의 시노미야 키코로는 좀 날카로운 이미지지만 뭔가 순둥순둥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하다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박스 옆면 보시면 시노미야 키코로의 무장을 든 액션 포징들이 나와 있고요. 3포 인쇄된 기본형 얼굴과 함께 교체형 얼굴 파츠들이 들어있는 모습도 나와 있고, 별메인 액션 베이스를 활용한 액션 포징, 방위대 마스크의 끈이 가죽 소재를 사용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완성된 시노미야 키코로의 앞모습, 뒷모습과 작중의 설정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15세 이상입니다.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 첫 번째, 탐포 인쇄된 얼굴 파츠 하나로 구성된 A런너가 들어있고요. 교체형 얼굴 파츠들, 이렇게 마스크 얼굴도 같이 들어있는 헤드 파츠로 구성된 B런너도 들어있고요. 다음 C런너는 그린 컬러 파츠, 블랙 컬러, 헤어 파츠, 입안을 표현하는 파츠까지 멀티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전투복을 표현하는 파츠들로 구성된 D1 런너, D2 런너는 D1 런너에서 일부 파츠를 떼어낸 구성입니다. 역시 전투복을 구성하는 그레이 컬러의 E1 런너, E2 런너 역시 E1 런너의 일부 파츠로 구성되었습니다. 마지막 WP 런너는 머신건 형태의 무장과 거대한 도끼가 돋보이는 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마킹을 재현하는 스티커도 들어있고요. 아울러 습식 데칼도 들어있는데 기본적인 얼굴 표정을 재현하는 데칼뿐만이 아니라 스티커에도 있는 동일한 마킹 데칼이 들어있어서 둘 중에 선택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죽 소재의 끈처럼 생긴 파츠들도 들어있는데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어서 조립할 때 한 줄씩 떼서 마스크의 끈이나 머신건의 멜빵끈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앞면에는 역시 박스 아트와 동일한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안쪽에는 역시나 습식 데칼 얼굴을 붙이는 설명이 먼저 나와 있고, 차례대로 조립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완성된 모습과 각종 무장을 활용한 액션 포징 모습, 전작인 괴수 8호와의 포징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습식 데칼로 얼굴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붙이고 싶은 표정을 잘라서 물에 잘 불려주고요. 면봉이랑 반다이 데칼의 거의 필수적인 마크 세터도 준비합니다. 마크 세터를 얼굴 파츠에 먼저 발라준 다음 물에 불려진 데칼을 떼서 위치를 잘 잡아주고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해주면 되는, 다들 흔히 아시는 내용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게 계속 붙여주다 보니까 저도 좀 실력이 늘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뭔가 감이 잡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헤드 파츠부터 조립해 보겠습니다. 일단 탐포 인쇄된 기본형 얼굴인 A 파츠가 들어있고요. B 파츠, C 파츠는 입안을 표현하는 파츠를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D 파츠는 마스크를 쓴 얼굴이고요. 가죽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D 파츠로 얼굴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얼굴 파츠 양쪽에 머리를 끼워주고 D 파츠 얼굴도 끼워준 다음 앞머리도 결합해 줍니다. 이제 가죽끈을 잘라줄 건데, 가죽끈의 양 끝에 긴 끈은 머신건에 사용하게 되고 가운데 두 줄이 붙어있는 형태의 가죽끈을 사용합니다. 먼저 끝이 평평한 쪽에 홈을 얼굴에 걸어주고 긴 끈을 귀 위에 걸리도록 한 바퀴 돌려서 걸어주고요. 짧은 끈도 뒷목에 가깝게 한 바퀴 돌려서 걸어줍니다. 이 핀셋 같은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편하게 작업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파츠로 고정해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트윈테일 파츠를 조립하고, 이 검은 리본에도 이 고정용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헤드 본체 쪽으로 꽂아주도록 방향을 잡아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헤드 파츠가 먼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몸통 파츠 조립할 차례고요. 이 부분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는 게 이 견갑골 같은 아머 파츠나 이 가슴 쪽의 파츠나 등 쪽의 척추 같은 파츠라든지 복잡한 색 분할이 파츠 분할로 구현돼서 오밀조밀하게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와 골반 나누기 없이 일체형으로 조립되고요. 저는 또 놀라운 게 이 목 부분, 이런 작은 부분도 분할을 해준 게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통 파츠도 완성입니다. 다음 팔 파츠, 어깨에 아머를 결합하고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는데, 이 스티커는 동봉된 습식 데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팔꿈치에 작은 파츠 분할도 해줬고요. 기본적인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제품군 스타일의 구조로 조립하다 보면 이렇게 오른팔이 먼저 완성되고요. 역시나 동일한 구조인 왼팔까지 이렇게 양팔이 완성됩니다. 이제 다리 조립할 차례고요. 허벅지 파츠 조립이 좀 뻑뻑한 편이고요.
무릎 관절 조립 시 고정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다른 파츠들은 기존 시리즈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별 다를 건 없고, 이 발파츠도 전투화의 디자인에 복사뼈 양쪽으로 부스터 같은 파츠가 달려 있습니다. 조립한 파츠들을 차례대로 결합하면 이렇게 오른쪽 다리가 먼저 완성되고요. 왼쪽 다리에는 허벅지에 홀스터를 장착하는 파츠의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 형태는 오른쪽 다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가 모두 완성입니다. 이제 무장 조립해볼 차례고요. 먼저 거대한 도끼 AX0112라는 형식 번호를 스티커로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동봉된 습식 데칼로 대체가 가능하고요. 조립 자체가 상당히 심플해서 파츠 3개로 완성됩니다. 다음 머신건 형태의 무장, 역시 동봉된 가죽끈을 사용하여 멜빵끈을 재현하게 되어 있고요. 탄창 쪽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결합해주면 손쉽게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무장인 핸드건, 역시 심플하고 스티커를 붙여서 바로 완성입니다. 스티커는 어깨에 붙여주는 2번 스티커 하나가 예비로 남았습니다. 모든 파츠 조립이 끝나서 이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고요.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시노미야 키코루 조립해봤습니다. 촬영과 병행하면서 조립에 걸린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됐고요. 방금 전에 완성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인데 영상을 찍다 보니 뭔가 허전해서 이 먹선도 넣어보고 배틀엑스 날 부분에 건담 마커 EX 맥기 실버로 부분 도색도 해봤습니다. 이 제품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 파츠는 기본적인 탐포 2세된 얼굴을 장착한 상태이고요. 원작 캐릭터 모습 그대로 트윈테일 형태의 헤어스타일이고, 이 피카츄 100만 볼트를 쓴 것 같은 삐죽삐죽한 형태도 잘 조형이 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옆머리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뒤에도 이렇게 짧게 튀어나온 이런 부분도 조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얇고 날카롭기 때문에 역시나 찔리거나 파손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아울러 전통적으로 지그재그로 성형해서 이 접합선을 가린 모습도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트윈테일의 리본도 각각 분할이 되어 있고, 이 앞머리나 이 피부와 머리카락의 경계선도 조형이 잘 나온 모습입니다. 목 부분도 보시면 이 회색 파츠, 이런 작은 부분도 파츠 분할로 색 분할을 해준 게 또 상당히 놀라운 부분 같고요. 목 가동 범위는 기본적인 이중 관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각도는 훌륭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헤드에 연결된 볼 조인트로도 특유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트윈테일 머리카락도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이라든지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몸통 쪽 보시면 전투복의 형태 그대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회색 라인이라든지 가슴 쪽의 녹색 부분, 바로 밑에도 또 작은 회색 부분도 파츠 분할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목 부분부터 이어지는 지퍼 라인도 분할이 되어 있고요. 양쪽 골반 쪽에 벨트 역할을 하는 파츠도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에도 패널 라인으로 디테일한 모습을 표현했고요. 등 쪽에 견갑골을 보호하는 파츠, 척추뼈가 돌출된 것 같은 이런 파츠들, 앞에 벨트 라인에서 이어지는 파츠들까지 분할도 잘 되어 있고 조형도 잘 나온 모습입니다. 허리에만 가동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좋고요. 옆구리 이 좌우로 움직이는 각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팔파츠도 이 어깨 장갑이 바로 눈에 띄는데요. 이 스티커나 습식 데칼을 붙여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볼 조인트로 결합하는 부위가 스티커를 뜨게 만들어서 이 부분은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고정을 해주시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습식 데칼 붙이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순접으로 붙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은 전투복이 검은색 타이즈를 입은 형태이고, 이 뒤쪽의 팔꿈치도 파츠 분할이 된 모습이고요. 팔뚝의 보호대에도 패널 라인으로 무늬를 꾸며줬고, 손목에도 여러가지 디테일을 넣어준 모습입니다. 손등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 깊이 파진 형태의 이런 라인도 보이고요. 검은색 장갑을 낀 손파츠도 분할이 된 모습입니다. 어깨는 기본적으로 360도 회전도 되고, 이 몸통 내부에도 관절이 있어서 앞뒤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볼 조인트로 연결된 어깨 아머는 별도로 조금이나마 가동이 되는 모습이고요.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이렇게 90도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팔 상박을 기준으로 360도 회전도 되고, 팔꿈치를 기준으로 접어보면 안타깝게도 이중관절이 아닌지라 180도 접혀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90도 안쪽으로 접혀지는 모습입니다. 하박도 회전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손목 관절은 흔히 아시는 피규어라이즈 전통의 구체 관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선으로 비트는 동작, 회전이 가능합니다. 허리는 양쪽에 홀스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오른쪽 홀스터에는 이 핸드건이 장착되어 있는 듯한 파츠도 들어있어서 실제 핸드건을 장착할 때 탈착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시키거나 하는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왼쪽 허리의 홀스터도 볼 관절로 연결되어 있어서 역시 동일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다리도 전투복을 입은 모습이 이 잠수부의 복장 같은 이런 검은색 고무 쫄쫄이를 입은 듯한 형태이고요. 왼쪽 다리에도 역시 홀스터를 장착한 모습이 구현되어 있는데 가동 범위를 위해 아랫부분이 뚫려있는 형태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홀스터를 고정하는 끈 부분이 파츠 분할로 구현되어 있고요. 무릎 보호대 같은 이런 파츠도 분할이 되어 있고, 무릎 관절 뒤쪽이 괴수 8호의 경우는 비어 있었는데 시노미야 키코루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없이 잘 나왔고요. 다리 아랫부분은 팔뚝처럼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목 앞에는 발목 커버 같은 부분이 조형되어 있고, 복숭아뼈 옆에 이게 뭔가 부스터 같이 생긴 파츠가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발도 심플한 형태인 것 같지만 발바닥에 전투화를 연상시키는 무늬도 들어있어서 나름 디테일 챙길 건 챙긴 것 같습니다. 고관절 축이 가동이 돼서 이렇게 다리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기믹이 있고요. 허벅지를 기준으로 360도 회전 가능 포인트가 있고요. 다리를 벌리는 각도는 이렇게 90도 정도, 그다지 넓게 벌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리를 올려주는 각도도 90도 정도, 뒤로는 앞다리보다 더 올려줄 수 있어서 전체적인 다리 찢는 각도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무릎을 접는 각도 역시 이중관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꿈치와 달리 많이 접혀지는 모습입니다. 발목도 축관절로 앞, 뒤로 많이 움직여지고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도 가능하고 이렇게 비트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복숭아뼈 옆 작은 파츠도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피규어라이즈 시리즈 특유의 무단한 가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교체형 얼굴 파츠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인 탐포인쇄된 얼굴과 나머지는 습식 데칼로 꾸며줄 수 있는 입을 크게 벌린 얼굴, 입을 작게 오므린 얼굴, 전투복 마스크를 쓴 얼굴까지 모두 4개의 얼굴 파츠가 들어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 중에 전투복 마스크 쓴 얼굴은 교체 과정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 다음 교체형 손 파츠, 기본적인 주먹손 한 쌍에 무장용 주먹손 한 쌍, 편손 한 쌍, 무장을 받치는 용도의 왼손까지 역시 다양한 파츠가 들어있고요. 교체는 손등 파츠가 관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 파츠만 바뀌어서 끼우는 방식이고요. 이것도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고정도 잘 되고 교체가 상당히 간편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드는 교체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장으로 핸드건 형태의 무장이 들어있고요. 구성은 간소했지만 디테일은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 스티커로 이렇게 분할된 부위가 양 옆으로 있습니다. 손에 장착할 때는 무장용 주먹손에 손잡이를 끼워서 바로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다리에 홀스터가 있는데 여기서 핸드건을 꺼내서 쓰는 설정인지라 손에 장착 시는 이 파츠를 빼줘야 됩니다. 가동 범위가 괜찮기 때문에 반대손으로 받치고 있는 자세라든지 하는 다양한 액션 포즈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장, 머신건 형태의 무장이고요. 바로 보이는 특징이 이 멜빵끈, 가죽 소재를 사용한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 고정 자체는 단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막 잡아당기면 끊어질 소지가 커 보이고요. 역시나 탄창 쪽 양쪽에 스티커 색분할 부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형을 보시면 디테일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게, 조준경이나 앞에 이런 장치라든지 파츠 4개로 만들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조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착할 때는 손잡이를 이용하게 되는데 탄창을 분리하고 끼워줘야 파손 없이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손에 끼워주고 나서는 멜빵끈을 왼팔 겨드랑이에 끼우고 이 반대쪽 오른쪽 어깨에 완전히 걸어서 넘긴 다음 손목에 결합해주면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역시나 교체용 파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포즈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장인 도끼, 역시나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양옆에 형식 번호를 스티커로 붙여줬는데 이 부분 동봉된 습식 데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거대한 사이즈라서 박력이 넘치지만 이 날 부분이 조금 부분 도색이 필요해서 건담 마커 EX 맥기 실버로 나중에 칠해줬고요.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개폐하는 가동 기믹이 있어서 무장용 손에 끼워서 다시 닫으면 되는, 그 정도 무난한 편이고요. 상당히 간편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배틀엑스를 장착한 채로도 자립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역시나 대형 무장이다 보니까 포징이 한정적인지라 스탠드가 필요한데요. 이 척추뼈 같이 생긴 파츠 중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파츠를 분리하면 스탠드에 고정할 수 있는 홈이 노출이 돼서 별메인 디스플레이 베이스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 배틀엑스 포즈는 스탠드를 사용하면 더 박력 있는 포징 연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TV 애니메이션 괴수 8호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노미야 키코루 소개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만든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제품이 이 신 듀얼리티 느와르에 나오는 이 엘이었는데, 이 친구가 다양한 기믹을 넣으려고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시노미야 키코루는
딱 소체 퀄리티에만 온전히 집중한 제품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얼굴이랑 손파츠 하나 넣어준 게 또 너무 좋네요. 기존에 출시되었던 개수 8호도 프라모델과 완성품의 괴리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 제품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완성품의 눈 부분이 이게 좀 과장된 듯한 이런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고 개수 8호에 비해 이 프라모델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진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규어라이저 제품도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립도 재미있었고 파츠 분할도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고 가동 범위도 무난한 편이고 이 무장 및 교체형 파츠도 쏠쏠한 데다가 무엇보다 얼굴 습식 데칼, 이 데칼을 무난하게 붙여서 그랬는지 리뷰할 때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역시나 전작인 개수 8호와의 조합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지라 개인적으로 대만족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 단점으로 어깨의 고정성이 좀 약한 면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잘 나온 제품인지라 이 개수 8호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